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이진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은요, 우리 대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24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어법 사항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본문이 변형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변형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문제들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험 시간은 50분이었어요. 50분이고 문항수는 34문항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4문항, 교과서는 1개가가 나왔었고요. 모의고사에서 22문항, 모의고사는 총 4개년 모의고사가 들어갔습니다. 외부 지문은 8문항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성고등학교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한마디로 봤을 때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쉬웠어요. 그래서 기존의 2학년 시험에서는요, 외부 지문을 출제하지 않고 내부 지문을 좀 많이 변형하여 출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는요, 이런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1학년 때와 유사하게 외부 지문을 8문항 출제했다. 이 외부 지문에서 보통 이 1등급이 갈라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유형과 출처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에도 많이 봤을 그러한 화면입니다. 변형이 아주 조금 있었어요. 1학년 때랑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2과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save라고 하는 아이를 갖다가 destroy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save는 구하다, destroy는 망가뜨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설마 이게 반여 관계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다 난이도 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빈칸도 변형이 없어요. 변형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솔직히 우리가 학원을 만약에 다닌다면 변형 문제 몇 번이나 풀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형 문제를 한 번 혹은 2번 정도 풀어보셨으면은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변형이 없는 경우 말이죠. 그렇죠? 여기 9번 문제도 빈칸이지만 빈칸 보기양의 변형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했던 그 보기양을 고르면 됐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라던가 문장 삽입 문제는요. 변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순서를 희한하게 해가지고 연결사를 없었던 걸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순서 삽입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어휘 추론 문제 보세요. rigid가 flexible 반대말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assume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다 가정하다. question은 의문시하다의 뜻이에요. 이것도 반대 어휘죠. 그다음에 limited 제한되어 있는 infinite 무한한 boring 굉장히 지루한 rewarding 보람찬 이 두 단어의 관계가 반의어 관계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 나는 원래 내가 배운 단어가 rigid인데 flexible도 비슷한 뜻인지 반대 뜻인지 몰랐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휘의 수준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거는 학원에서 혹은 어떤 선생님께서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다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flexible, question infinite 이런 것들 다 고교 필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2학년 수준에서 이런 단어를 모른다. 그런 친구들은요. 재빨리 고교 필수 0단어 혹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보는 영어 단어장 한 권을 빨리 끝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substituting, abandoning. substituting은 뭔가 대체하는 거고요. abandon은 완전히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폐기시키는 겁니다. 다른 의미죠. 다음에 stop using. 이건 사용하지 않는 거다. 이거를 갖다가 avoid 이렇게 바꿔서 출제한 거고요. in one moment. 한순간에 이 아이를 갖다가 또 immediately, 즉시 이렇게 바꿔서 출제한 것 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나 동의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은 우리 어휘 공부가 상당히 빈약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보는 어휘장 한 권을 끝내고 기말고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런 어휘장을 한 2번 혹은 3번 이상은 반드시 끝내고 가셔야 수업 시간에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휘가 굉장히 빈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어법 문제는 어떤 어법 사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동사수일치, 수능에 단골로 나오는 아이입니다. 제기대명사, 지난 수능에서 무려 답으로 나왔었던 개념이죠. likely, 품사 구분, likely는 이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likely는 형용사 혹은 부사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동사 쓸래, 준동사 쓸래 이거 다 우리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법입니다. 동사 수일치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사 형용사 또 나왔고요. 대명사 수일치 that, 그 다음에 in the way 이런 아이들. 우리가 수능시험 혹은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정말 저 구석에는 희한한 어법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몇 번이고 변형 문제로 접해봤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어법사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23번 문제 1보기항 1번짜리 밑줄 쳐져 있는 게 지금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는 이번 여름방학밖에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정말 간단히라도 어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꼭 베이스 캠프 영어 수업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뭐 EBS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설 사이트들도 있고요. 좀 방학 동안에 어법 개념을 한번 싹 빠르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분사구문 아주 단골입니다. 부사 형용사 또 나왔고 또 나왔습니다. 그쵸? 동사 수일치 왔을래 하우슬래 너무나 많이 봤던 것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법 문제는 보통 이런 카테고리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 알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휘의 수준, 바뀌는 수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외부 지문 8개를 빼놓고는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그쵸? 그래서 1등급이 아주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조금 더 변별력을 갖추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유념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지문입니다. 자, 외부 지문은 자, 이렇게 인용된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통 이번에는 뭐 영어 사이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원서 같은 데서 출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또 모의고사를 만드는 곳에서 여기 나와 있는 원문을 사용해서 모의고사를 출제했는데 그걸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비슷하게 출제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역시나 한 뭐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외부 지문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대표 문제 2개 정도만 빠르게 살펴보고 대성고등학교 시험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1번에 itself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in turn 여기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In turn, it is also commonly assumed that. 자, 흔히 가정이 돼요. 생각이 돼요. 이제 뭐가 흔히 생각이 되냐면 vagrance itself. 자, 요거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다. 뭐 새가 돌아다니다가 뭐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지 않아?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itself는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명사를 강조하기 위한 제귀 대명사의 용법이었어요. 그쵸? 뭐, 이 vagrance 그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제기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의 likely는요. 한번 같이 볼게요. This is undoubtedly true for the majority of cases
as the most likely outcome of any given vagrancy event is that the individual will fail to find enough resources and or be exposed to inhospit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erish.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 생각에는 이거 정답을 2번이라고 고른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outcome이 명사잖아요. 결과잖아요. 근데 likely는 뒤에 ly가 붙었단 말이죠. ly가 붙는 거는 부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부사가 어떻게 명사를 꾸며줘.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야 이렇게 골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likely는요. 그럴듯한, 있을 법한 형용사의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사로 아마도의 뜻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때 likely는 그럴듯한, 있을 법한의 형용사로 쓰인 likely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3번. 자, however, there are many lines of evidence to suggest that. 대세미줄이 져져 있네요. 일단 뒤가 완전한 문장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크하시고요. vagrancy can, 주어. 그 다음에 can이 동사고요. 컴마 없어져. 그 다음에 alter, 동사가 되는 겁니다. can alter, 이렇게요. the fate,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길을 잃고 헤매는 vagrancy가요. 엄청나게 alter,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운명을. 그죠? 그 개체 수라던가 아니면 그 종이라던가 하는 것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히 다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3번의 that 맞게 잘 쓰였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되시고요.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등장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한번 같이 볼게요. unfold. 자, despite being infrequent. 자, 굉장히 이 드물게 일어나긴 하지만 these events can be extremely important. 자, 이러한 사건들은요,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막 새가 길을 잃고 막 헤매면서 어떻게 새로운 루트로 가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When viewed at time scales. 자, 어떤 시간대에서 보아졌을 때, 시간대에서 관찰이 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냐면요. over which, 그 시간에 걸쳐서 생태학적인 그리고 진화적인 그러한 과정이 unfold, 펼쳐집니다. 그죠? fold가 접다잖아요. 우리 갤럭시 G Fold, 접히는 핸드폰이죠. 그렇죠? 어문이 붙었으니까 이 말은 접는 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펼쳐지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unfold 자체가 펼쳐지다 자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 자체만으로도 동사 역할을 충분히 하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 같은 아이가 없어도 됩니다. 맞게 잘 쓰였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보기 한번 볼게요. The most profound consequences. 자, 가장 심오한 그런 결과는 consequences가 주어예요. 다음에 여기 of vagrancy는 이제 묶어버렸어요. 왜냐면 전명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late 부분이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 4번에 unfold 몰랐을 수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2번에 likely 헷갈렸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거는 맞췄어야지. 지금 주어가 consequences 복수잖아요. 근데 여기 단수 동사가 이렇게 왔어요? 이건 틀렸지. 이거는 태를 물어보는 문제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수일체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최고로 높은 배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틀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제 어법을 공부할 때에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 그쵸? 수일치라던가 아니면은 목적어에 수일치라던가 대명사의 수일치라던가 동사 쓸래 준동사 쓸래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어법사항들에 관한 문제, 변형 문제만 몇 번 풀어봤더라도 우리 5번을 틀리지 않았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요. 가장 배점이 높은 어법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각각 왜 1, 2, 3, 4, 5번이 정답이 아니고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춤하시고 이거를 읽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베이스캠프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요거 또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조금 더 천천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우리 요새 조금 핫하죠. 문장 삽입 문제예요.
자,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그리고 새가 어디를 이주해서 가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친구들이 조금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문제를 푸는 공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됩니다. 자, in such cases 이런 아이들 나오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죠. such에다가 동물병이 빡 치셔야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그들이 향해요. 어디를 향하냐면요. for the nearest location 가장 가까운 장소로 갑니다. offering food and cover. 자, 이렇게 수식하죠. 그렇죠? 어떤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리고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가장 가까운 장소로 갑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가까운 장소가 보통은 이런 나무래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요. very large numbers of migrants 굉장히 많은 수의 이주자들이 can collect in what's known as a fallout. 자, fallout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형태 속에서 모일 수 있다 이런 내용 같은데 괜찮아 상관없어. 왜냐면 우린 지금 such cases에서 이 아이를 건졌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요, 그러한 상황에서는요, 얘네가 가장 가까운 장소로 날아간다의 의미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음식과 좀 쉴 수 있는 곳을 제공받는 거니까 이때 such cases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즉 이 가장 가까운 장소로 날아가지 않았더라면 음식이 없는 상황이죠. 가장 가까운 장소로 날아가지 않았더라면 쉴 수 있는 곳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극한의 상황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다 읽으셨을 겁니다.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장 줄을 보니까요. When storms or cold front bring headwinds. 자, storm 나왔어요. cold front, 이게 이제 한랭전선이죠. 그래서 한랭전선이 이제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제 한 번씩 훅훅 추워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아이들이 headwinds를 가지고 올 때, headwinds 뭔지 몰라요. 괜찮아요. 맞바람 뭔지 몰라 상관없어요. 자, 이러한 새들은요, can be near exhaustion. 완전 기진맥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땅에 육지에 도착할 때 이게 극한의 상황인 거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such cases가 되는 거죠.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새들이 힘들어. 그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보니까 these migration trap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이주 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단수 두 가지. 처음에 앞에서 봤던 such cases 할 때 such. 그 다음에 5번 뒤에 있는 these migration traps라고 할 때 이때 these가 나타내는 거. 이 두 가지를 단서로 해서 우리는요, 정답이 5번이구나. 5번밖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storms or cold fronts가 such cases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5번 문장에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these migration traps가 나타내는 게 앞문장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주어진 문장 5번 자리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외부 지문 중 배점이 가장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문도 사실상 그렇게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외부 지문 다 할만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읽어봤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요거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잠깐 멈춤하고 보시던지 아니면 베이스캠프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총평. 이번 대성고등학교 시험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쉬웠어요. 자,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도 살짝 대비가 미흡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됐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외부 지문이 전통적으로 2학년 때에는 나오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고 내부 지문이 좀 많이 변형될 거야 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저의 생각이 빗나갔던 거예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내부 지문은 기존보다 좀 더 쉽게 그리고 변형을 좀 덜 해서 출제를 하셨고요. 외부 지문 8문항을 그대로 1학년 때랑 똑같이 출제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등급이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대성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변해가는 수능의 트렌드를 누구보다도 빨리 이제 캐치하시고 적용을 하시다 보니까 점점 수능 최저가 중요해지는 흐름을 반영하신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요, 내부 지문은 어쨌거나 양이 적진 않습니다. 그쵸? 3개년 모의고사 36지문이고요. 교과서 한 개 과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 기간 때 최소 모든 지문을 뭐 한 2번 이상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지금 우리 PPT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넣어놨어요. 즉, 각 유형별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눈에 띄게 어법 문제보다는 문장 삽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문장 한 문장이 하는 역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다? 뭐 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문장은 뭐다?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보충이다. 세 번째 문장은 뭐다?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장이 시험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조금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해진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외부 지문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평소에 하셔야 되고요. 방학 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제일 싫어요. 어떤 게 제일 싫으냐면요. 선생님, 제가요, 영어는 뭐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수학이 조금 너무 안 나와가지고요. 방학 때 수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어는 조금 쉬었다가요. 제가 2학기 준비할 때 다시 올게요. 그런 친구들 물론 점수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메뚜기 뛰는 것처럼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점수를 받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그 대신에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는요. 인강도 하나 들을 거고요. 뭐 어휘는 이걸 끝낼 거고요. 여러분, 인강 완강률이 10%가 안 되는 거 아시죠? 5.4면은 3.5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그 5점 몇 퍼센트, 정말로 이제 관대하게 잡아서 5점 몇 퍼센트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 대학을 가는 그 중요한 그 시기를 갖다가 5%의 완강률에 거실 겁니까?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 때 외부 지문 및 어법, 어휘 우리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수능 유형에 여러분들이 미리 익숙해지셔서 이제 3학년 때 여러분들 대성고등학교도 전통적으로 3학년 때 그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은평구에서 아마 거의 첫 번째로 많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내신 공부만 해서는 그걸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에도 여러분 저와 함께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기말고사는요, 조금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내신다면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어법이에요. 어법을 조금 더 복잡하게 꼬아서 낸다든가, 한 개를 고르시오가 아니라 두 개를 고르시오, 아니면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유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우리 대성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를 토대로 기말고사 대비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모두 다 원하시는 등급 다 받기를 희망합니다. 자, 저는 베이스캠프 영어 강사 이진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